여러분, 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글과 중국어가 한판 붙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여기 중국어가 대세라고 부르짖는 중국 유학생이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에이 설마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읽고 나니 여러분, 제 마음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우리의 한글,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대단했다니.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시카라는 여학생입니다. 그녀가 겪은 일은 그야말로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이었다고 해요. 그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글과 한국의 문화에서 엿보는 언어의 힘이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제시카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시카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려 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3세로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죠. 특히 역사 왜곡 문제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답니다. 하버드에 입학하고 나서 한글과 한국의 문화에서 엿보는 언어의 힘이라는 수업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선택한 수업이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수업을 맡으신 마크 빅터 교수님은 언어학계의 대가셨어요. 첫 수업부터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푹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밍이라는 중국 유학생이었어요. 리밍은 매 수업마다 한글을 폄하하고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한글은 그저 한자를 변형한 것에 불과해요. 한국 문화도 사실 중국 문화의 아류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빅터 교수님은 늘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 배워갔어요.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과정,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구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죠. 특히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적합한지 알게 되었을 때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리밍의 태도는 더욱 고집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리밍이 이건 다 한국의 과대망상이에요. 세계 언어는 결국 중국어가 지배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죠.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리밍에게 향했고 빅터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제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긴장감과 동시에 드디어 리밍이 제대로 된 교훈을 받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들었거든요. 빅터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그 미래에 대해서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그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교수님은 먼저 한글의 창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식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죠.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리밍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성기관을 정확히 분석하여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체계죠. 이런 특성 때문에 한글은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우리의 한글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빅터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한글과 중국어의 실질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교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리밍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쫑긋 세웠죠.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학습 용이성을 봅시다. 한글은 단 몇 시간 만에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어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 문자를 암기해야 하죠. 이는 현대 사회에서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리밍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뭔가 말하려는 찰나 교수님이 계속 이어가셨죠. 다음은 디지털 적합성입니다. 한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실제로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최대 7배까지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에 리밍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래도 중국어 사용자가 더 많잖아요. 수와 역사는 속일 수 없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리밍. 하지만 언어의 미래는 단순히 현재의 사용자 수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적응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교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할 예측을 내놓으셨어요. 현재 추세로 볼 때 2050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한글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30%라니 믿기 힘든 숫자였죠. 리밍은 얼굴이 창백해져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K-파프이나 한류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이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실제로 몇몇 소수 언어권에서는 자국어를 표기하는데 한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한글이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유산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그때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이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나요? 빅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글의 장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체계성이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에 리밍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중국어가 역사도 더 오래됐고 사용자도 더 많은데 어떻게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리밍에게 향했죠.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긴장감과 동시에 드디어 리밍이 제대로 된 교훈을 받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들었거든요. 빅터 교수님은 리밍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리밍,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토론해야 해요. 역사의 길이나 현재의 사용자 수만으로 언어의 가치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한글과 중국어를 나란히 적으셨죠. 여러분,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이 두 문자 체계를 비교해 봅시다. 교실 전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리밍도 자리에 앉아 주목하기 시작했죠. 중국어 문자의 역사는 분명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역사가 항상 장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반면 한글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그 창제 과정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밍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죠. 더구나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민주적 이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문자를 통한 지식의 평등. 이것이 바로 한글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의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니.
교수님은 이어서 현대적 관점에서의 비교로 넘어가셨어요. 현대 사회에서 언어의 가치는 얼마나 쉽게 배우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한글은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UNESCO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몇 시간 만에 읽고 쓸 수 있죠. 반면 중국어 한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최소 3,000자 이상을 암기해야 합니다. 리밍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죠. 더구나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장점은 더욱 부각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 입력 속도는 다른 언어에 비해 현저히 빠릅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엄청난 이점이 되죠.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의 한글이 이렇게 뛰어난 문자였다니. 게다가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의 체계성은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한글의 구조가 논리적이고 규칙적이어서 기계학습에 매우 적합하거든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한글이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나요? 빅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 최근에야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죠. 둘째,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소수 언어권에서 자국어를 표기하는데 한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일부 소수민족, 몽골의 일부 지역에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50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한글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밍은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게 보였죠. 물론 이는 예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가 방금 들은 놀라운 내용을 소화하고 있는 듯 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한글,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유산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니. 그때 리밍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죠. 교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빅터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말씀해보세요, 리밍.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중국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문화,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리밍의 질문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거든요. 저도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문화와 언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겠죠. 빅터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리밍, 그리고 여러분. 언어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의 가치죠. 교수님은 칠판에 다양성이라고 크게 쓰셨어요. 어떤 언어가 우수하다고 해서 다른 언어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언어가 가진 고유의 가치와 문화적 유산은 계속 보존되고 발전될 거예요. 리밍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중국어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언어입니다. 한글의 사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중국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글의 효율성을 활용해 중국 문화를 더 쉽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리밍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창입니다. 각 언어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한글과 같은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이내 교실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리밍도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언어가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힘이었죠. 한글은 그 힘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언어.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앞으로 우리의 한글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리밍이 제게 다가왔어요. 제시카, 나 미안해. 그의 솔직한 사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리밍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저는 마음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한글,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도서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한글에 대해 깊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역경을 발판 삼아 더욱 강해졌죠. 특히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는 그 불굴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당시 주변국의 압박과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에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혼과 지혜가 담긴 보물이죠.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통해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셨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한글의 우수성이 이제야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UNESCO에서는 한글을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답니다. 세계가 우리 한글의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해요. 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때문이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한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도입하려고 한대요. 우리의 한글이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K-팝, K-드라마, K-랭귀지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언어에 담긴 정서와 감성 때문이에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런 한국어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영어의 I love you나 중국어의 워아이니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감성이 담겨 있죠. 이런 우리 언어의 매력에 전 세계가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민족의 끈기와 노력이에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낸 우리 민족이에요. 이런 우리가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 최고의 언어로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세종대왕님의 후예들이에요.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한글을 가진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예요. 이제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차례랍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5년 후면 한글이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거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
우리의 한글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한글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민족의 위대함,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밤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 강의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빅터 교수님께서 특별한 발표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 가득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곳곳에 한글로 쓰인 단어들이 보였죠.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빅터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글의 세계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터에 놀라운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현재 전 세계 200개국 중 180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500%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리밍의 눈도 커졌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한글 열풍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 국가들은 자국어 표기에 한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인정받은 결과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한글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더 놀라운 사실은 IT 분야에서의 한글의 활약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글 기반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중입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인공지능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 때문이죠. 리밍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중국어나 일본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도 여전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성이 디지털 시대에 더욱 부각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일부 기업에서는 사내 공용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말에 교실 전체가 놀라움의 탄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UNESCO에서 한글을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가치가 단순한 언어를 넘어 인류 문화의 보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세종대왕님의 사랑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다니.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현재 추세라면 2040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한글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영어 사용자 수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교실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40%라니 믿기 힘든 숫자였죠. 이것이 단순한 언어의 확산을 넘어서는 이유를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과 지식 공유의 정신이 담긴 문화적 혁명입니다.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 한국인의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K- 문화의 힘이 모두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역경을 발판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뤄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유산,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노벨 평화상 수상대에 서서 한글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제 모습을 그려봤어요. 한글,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혼이고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위대한 유산이죠. 이제 한글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세계 역사를 써나갈 거예요. 강의가 끝난 후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리밍이었죠. 제시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리밍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리밍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죠. 나 사과하고 싶어. 리밍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리밍, 괜찮아.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는 거야. 리밍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나도 한국 문화를 좋아해. K-팝도 즐겨 듣고 한국 드라마도 자주 봐. 그런데 왜 그동안 한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변화는 때로 두렵지. 특히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리밍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게 곧 중국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제시카, 내가 부럽다. 리밍이 문득 말했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가진 것이. 저는 미소 지었어요. 리밍, 너희 중국 문화도 정말 대단해.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잖아.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그때 빅터 교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오, 두 사람 다 여기 있었군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한글과 중국어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거였죠. 두 언어의 장점을 결합하면 우리는 더 나은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교류죠. 리밍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전의 갈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죠.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우리 손녀, 뭘 그리 자랑스러워 하는데?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한글의 우수성. 이제 제가 직접 세계에 알리게 됐어요. 그것도 중국 친구와 함께요. 할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죠.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우리 한글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다리가 되다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말씀,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꼭 한글을 세계 최고의 문자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도 존중하고 배우면서요. 할머니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손녀. 내가 자랑스럽구나. 세종대왕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어주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하버드의 밤하늘이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마치 세종대왕님과 우리 조상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글로 세계를 연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꿈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오늘도 한글과 함께 전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세계에 알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우리의 한글,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유산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 그날까지.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역시 한국의 한글은 보통 언어가 아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이나 한글에 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일 재밌는 이야기 3분 뽑아서 선물을 드릴까 해요. 아시겠죠? 감동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게요.